야, 이 미친 것들아. 아니, 지금 그러지 마. 지금 그러지 말고, 앞번에 내가 첫 시간에 그리 말했지 않았나. 거의 다 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좀 더 간절해져 봐라. 왜 그리 간절함을 좀 더 간절해져 봐봐.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만약에 합격을 먼저 해가지고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목록들을 한번 적어봐라.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목록을. 6개월 동안 학원 나왔어도 할 수 있는 목록을 적으면 되잖아요. 이 새끼들아, 학원에서 뭐, 그러면 6개월 동안 할 거 적지 말고 한 3년 할 거 적어라. 왜 3년 동안 합격 못 할 거니까. 학원 그만둘 때까지. 학원에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공부밖에 못해요. 그럼 6개월 동안 먼저 학교에 나갔을 때 정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여러분 손해를 보는지 한번 적어봐 봐라.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적어봐 봐봐. 너희들 하고 싶었던 거.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한번 적어봐 봐라. 돈을 얼마를 벌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어디를 여행 갔다 오고 뭘 하고 이런 적어보고 그 6개월 동안에 더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6개월 빨리 가게 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남아있는 우리 한 달 정도 있지? 한 달 더 있네 지금. 한 달 더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가 있다고. 마지막에 얼마만큼 하는 자가 관건이다. 기억은 흐릿해지니까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막 집어넣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여러분 크다. 그러면 사실 지금 쉬는 시간에 어이구 여러분 담배 피면서도 뭘 봐라. 담배 피면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봐라. 눈만 떠 있으면 봐. 그리 해라 정말로 여러분. 그리 해가지고 딱 끝내놓고 그 6개월 동안 너희들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해라. 아유 그게 훨씬 좋지 않겠니? 저 전에 우리 시험 다 끝내놓고 전에 부산에 우리 커리큘럼 우리가 만들어 여기 왔잖아요. 볼록이랑. 근데 처음에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했었을 때 그때 처음에 지금 다 현직에 있고 그때 서울에 많이 갔거든. 100일달에 많이 있고. 그 애들하고는 항상 연락도 하고 명절 때마다 연락도 하고 그 애들하고 이제 그 관계는 좀 더 지금도 너희들하고 돈독하지만 더 돈독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 다 경이고 경사고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커리큘럼 시작할 그 무렵 정도 됐는데 이제 그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그걸 느끼냐면 시험 다 끝내놓고 노래방에 한번 갔다. 아이고 잘 놀더라. 정말 잘 놀더라.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놀더라.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렇게 잘 노는 놈들만 데리고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놀더라. 웬만한 가수 저리 가라고 아이돌 저리 가라더라. 그냥 저들이 와가지고 오늘 그날을 대비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웃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가. 근데 와가지고 지들끼리 그 아이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율동도 이렇게 하는데 어이구 웬만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들보다 더 잘하더라. 더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추고 노는데 막 어이구야 그 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정, 에너지, 그 젊다는 거. 그게 그래도 느껴지더라니까. 엄청 잘 되더라. 그런 애들이 여기 딱딱한 데 와가지고 온통 책 본다고 그리 하고 얼마나 좀이 쑤시고 몸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얼마나. 특히 경찰하겠다는 사람들의 이 성향은 좀 있더라니까. 공무원하고 좀 다르더라니까. 있더라니까요. 다 있더라니까. 여경들도 다 있더라니까. 성깔이 다 있더라니까. 포스가 다 있고. 저 전에 우리 지금 여기 지구대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 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근무할지 모른다. 키도 좀 작고요. 인형처럼 생겼어 애가. 여자인데. 그냥 얼굴 동글동글하고 눈도 곰 눈가처럼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 눈도 맑고 엄청 예쁘장하게 생겼거든. 완전 인형 같아요. 내가 딸을 낳았으면 이런 딸을 한 명 놓고 싶다 정도로 예쁘장하게 생기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얘가 합격에 나가서 이 주차를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나 했거든. 그런데 저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한 2, 3년 전이었나. 우리 쌤들 잠깐 이제 수업 마치고 잠깐 반주 잠깐 마시고 이제 딱 가는데 한 12시, 1시, 2시인가 한 그 무렵이 됐나.
가는데 이 앞에 근무하고 있더라.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벌써 걸걸하더라고. 그 얼굴에서 이제 딱 포스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야 그때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경찰은 뭔가 또 성향이 있다. 오, 내가 그거 보고 난 뒤에 나는 그 다음에 걱정 안 하잖아요. 다 경찰은 뭔가 있다, 한 가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더 이런데 딱딱한데 앉아가지고 그리 한다 했을 때 얼마나 그 하겠노 싶더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그런 에너지를 공부에 다 쏟아가지고 끝내버리고 나가서 다른 거 할까 하지. 그런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면 둘 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에 폰 보지 마라. 너희들은 너무 내가 다 거치고 하는 것 같지 그거 모르지만 그거 하지 마라. 너가 시험 치고 나서 한두 개 실수했다. 이거 하면 6개월 돼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 너가 하고 싶었던 그 많은 그 목록을 한번 적어봐라. 오늘 한번 적어봐라. 그거 못한다는 거 6개월 더 뒤에 된대. 차라리 그냥 지금 쉬는 시간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뭔가 내가 포기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해라 그거 쫙 보고 끝내버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봐. 응? 6개월이면 사실 뭐 상대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해도 뭐 몇 명이나 바꿔보겠나. 한 달에 한 명씩만 바꿔도 6명. 뭐 한 보름에 한 명씩만 바꿔도 12명. 나는 그 할매,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솔직하게는 난 좀 억울한 것도 있지. 아이고, 그 할매가 내가 지금 좋지 않았으면 내가 많이 억울했을 텐데 할매는 여전히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지 않지만 아이고 참. 그러니까 봐라 누구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빨리 해라. 그 쉬는 시간에 딱 열심히 하고 더 해라. 그 다음 재전문까지는 다 했죠. 이제 증거동의하고 탄핵증거 볼게요. 증거동의하고 탄핵증거. 자, 증거동의, 탄핵증거. 그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요. 자, 여기 증거 동의 이제 들어가 볼게. 증거 동의. 원래 여러분들 증거 동의를 여기서 공부하지만요. 우리 원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 증거가 들어오면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봐요.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이제 피고인이 증거상에 동의를 하면 검사 가지고 오는 전문 증거라면 피고인이 동의.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전문 증거라면 누구요? 이제 법원이 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 그리고 검사가 동의. 법원이 직권으로 전문 증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검사 피고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모두 동의 여부를 물어봐. 얘네들이 증거상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 법원이 진정성, 신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 증거는 인정돼버린 거예요. 그럼 바로 증거서 할지 말지 채택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자 원진술자, 서류작성자, 이제 적실, 신특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해볼게. 성, 그 다음에 적성, 적실, 신특, 그 다음에 뭔데? 성, 적성, 적실특, 적실, 신특, 정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바로 증거조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동의하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동의라는 것은 신속한 재판, 수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동의라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원래는 지금 공부하지만 원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전법칙 예외 이거 하기 전에요. 먼저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봐요. 동의하면 바로 이제 증거로 채택 만약에 했다면 조사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원래 그 과정에서는 먼저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강의상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지만. 자, 증거동의. 증거력이 없는 전문 증거가 만약에 검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 피고인이 증거상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성 인정하면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 신속한 재판, 수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죠. 증거동의라는 것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겠다는 거죠.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 신문권 포기. 여러분,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래서 신용성이 없어서 증거에 부정된 증거가 뭔데요? 이게 전문 증거예요. 그래 증거 동의는 전문 증거만 그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거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에 부정된 증거만 내가 포기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위법 수입 증거나 이미성이 없는 자백은 나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증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다 해서 위법 수입 증거나 이미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를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법 수입 증거나 이미성이 없는 자백은 동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에 부정된 전문 증거만이 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증거 동의는 여러분, 증거 동의는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 또 명시로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인데 우리 판례는요. 포괄적 동의를 인정합니다.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 해도 동의지만요. 증거 사용에 별 이견 없다. 별 이견 없다. 증거 사용에 별 이견 없다. 증거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다. 이견 없다. 이런 것도 동의한 것으로 봐요. 즉 묵시적 동의도 인정합니다. 됐죠? 이렇게 포동과 묵동을 다 인정해요. 증거 사용에 별 이견 없다, 의견 없다, 이견 없다, 의견 없다, 이견. 증거 사용에 나는 별다른 이견, 다르기, 이견, 별다른 의견 없다. 이런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피고인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은 동의 못하느냐? 변호인 동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합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해요. 우리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고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고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게 있죠.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건 뭔데?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 뭔데? 구보전 변이죠. 구보전 변이 우리 앞에 다 했던 겁니다. 구속 취소 보석 청구 증거 보전 청구 그다음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사연 이의 신청 이런 거 우리 구보하려고 하는데 변이 나오면 명의가 있으면 보여야죠. 만약에 명의가 없으면 그때는 그대로 띄면 피똥 싼다 했죠. 피똥 싸 기피 신청이요. 그리고 증거 동의 그리고 상소 제기 이런 것들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의 간주가 있습니다. 동의 간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어떤 것이에요? 피고인이 안 나오면요. 오늘 피고인 나오지 않아도 공판을 개정해서 우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원래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공판을 개정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공판을 개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우리 앞에서 다 이것도 정리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심판에는 그 다 정리를 했고 이런 추록집 다 보셨잖아요. 피고인 나오지 않아도 공판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증거 조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증거 조사하는 증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나가지 않는 대신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내보냈다면 그들로 하여금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지 따라서 반대 신문권 포기라고 볼 수는 없죠. 동의라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리인 변호인 출석 동의 간주 X 됐죠? 그다음 무단퇴정. 이놈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무단으로 집 안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무단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단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무단퇴정의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런데 우리 CF요 퇴정명령 있죠. 퇴정명령 어떻습니까? 퇴정명령은 이거는요. 퇴정명령은 우리 재판장이 너 일어나, 너 나가 임마 이렇게 퇴정명령이죠. 퇴정명령의 경우에는 판례는 없고요. 우리 통설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통설이에요. 통설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단퇴정의 경우에도 학설은 대립해요. 무단으로 나가버린 경우 얼마나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갔겠노. 이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가 그냥 나간 거니까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학설이 있기는 해요. 근데 퇴정명령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정명령, 법원이 쫓아내놓고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무단퇴정은 학설은 대립해요. 근데 우리 무단퇴정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다고요. 동의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 것은 우리는 판례만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판례가 없는 퇴정명령의 경우에는 우리 통설은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비교해가지고 무단퇴정이든 퇴정명령이든 간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는 있죠. 그죠? 무단퇴정, 퇴정명령 모두 다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하고 판결 선고 다 가능해요. 증거조사 가능하고 판결 선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단으로 나가버렸다. 또는 재판장 퇴정명령의 경우에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개정해서 증거조사하고 판결 선고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증거동의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판례는 어디에만요? 무단퇴정의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는 것.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증거동의에서 몇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보면 우리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다. 그죠?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요.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 자, 근데 영원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영원한 동의예요. 증거 동의해도 취소 철회가 되거든요. 언제까지? 증거 조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근데 증거조사 완료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영원한 동의예요.
영원한 동의.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이 있거나 신급을 달리해도 동의의 효력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피고인 갑을이 있을 때 이제 갑이 동의했다. 그러면 동의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고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의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요. 일부에 대한 동의는 안 되는데 단 가분이라면 나눌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동의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좀 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판례도 하나 있긴 해요. 여러분 유죄 증거 있잖아요. 유죄 증거.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의 반대 증거 서류. 유죄 증거에 대한 이 반대 증거 서류는요. 이거는 증거력이 없어도 되거든요. 증거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유죄는요. 증거력이 있어야 돼. 왜? 엄격한 증명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진정성이 인정되거나 증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에 이거 반대 증거 서류 있죠. 반대 증거 서류는 굳이 증거력이 없어도 되거든요. 따라서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도 한번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피고인은 증거 수명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없어도 증거 판단의 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됐죠? 증거 동의. 그다음 증거 동의에서 요즘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항소심에서 피고인 나와야 되잖아요. 항소심 피고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다시 기를 잡아요. 다시 정한 게 또 안 나오면, 즉 연속으로 2번 안 나오면. 그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죠. 또 약식 명예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피고인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다시 기를 잡아. 다시 정한 길에 또 안 나와. 또 약식 명예에 대한 정치재판 절차에서 연속으로 2번. 그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죠. 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 조사하고 판결 선고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니까 증거 동의 간주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정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연속 2회 불출석의 경우에 증거 동의 간주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고 있지? 멍 때리면 안 된다니까. 멍 때리고 있으니까 내 말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만 멍 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귀신 같지 않나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내가 다 알아요. 엄중한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차마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자, 자 증거 동의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 들어가 볼게요. 탄핵 증거는 자 거기 맨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갑이 여러 개 범죄를 범했고, 자 이걸 목격한 병이 있다. 이제 사경이요. 갑도 싸고 병도 싸한다. 갑을 싸는데 갑이 시키고 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피신조서에 적었어. 그 당시 이제 영상 녹화도 막 했거든. 그다음 사경이 이제 병도 조사합니다. 병도 조사하는데, 자 요놈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술서에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갑 이놈 새끼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고. 이때 자 지가 이전에 사경한테 했다라고 한 서류 있잖아요. 이거 이놈이 내용 부인해버려요. 내용 부인. 우리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내용 인정이죠. 3이죠. 사망이요. 정례죠. 정례인데 내용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했다는 서류가 들어갈 수 없죠. 정례 없어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말을 갑이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정례를 차단해버리고 이 서류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 서류 있잖아요. 증거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안 돼요. 우리 범죄는 엄격한 증명이고, 엄격한 증명은 증거력이 있어야 되니까. 증거력이 없으니까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거로 된다고요? 갑이 하지 않았다는 이 말, 이것을 법관이 정명력 평가를 한 70 정도 했다. 신용성 평가를. 이걸 깨기 위한 증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탄핵 증거죠. 탄핵 증거. 그러니까 피고인 진술에 정명력을 다운시키는 증거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탄핵 증거다. 됐죠? 또 해볼게요. 자, 병이 이전에 보았다 해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서류가 들어오니까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 못 들어오죠. 이렇게 해놓고 법정에서 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다 해놓고 이와 정반대되는 말을 법정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정명력 평가를 법관이 한 80했다 해볼게요. 이걸 다운시키는 증거로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전에 보았다는 이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탄핵 증거의 개념은 전문 법칙의 예외를 통과하지 못해서 증거력이 부정된 전문 증거라도 피고인이나 피고난 자의 진술에 정명력을 다운시키는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됐죠? 오케이. 뭐 탄핵 증거 됐죠? 개념? 너무 쉽죠? 탄핵 증거. 그러면 이제 영상 녹화물 있잖아요. 영상 녹화물. 이게 탄핵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영상 녹화물요. 우리 영상 녹화물은 탄핵증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럼 영상 녹화물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영상 녹화물은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용도로 썼죠. 뿐만 아니라 우리 표자신문이나 참고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기 때문에 요놈이 그 당시에 진술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 기억을 되살리는 환기시키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요. 탄핵 증거 X. 영상 녹화물 용도는 징기한 영상 녹화물이라 했죠. 진정 성립과 기억 환기용. 됐죠? 그리고 본정 안 됩니다. 탄핵 증거 안 돼요. 내용 인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용 인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진술밖에 안 돼요. 됐죠? 탄핵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본정 사용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상 녹화물이 본정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죠.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본정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됐고요. 그리고 기억 환기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영상 녹화물 조사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 조사 신청 있잖아요. 신청 기억 환기 기억 환기용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적으시면 되겠거든요. 기억 환기용 위에 있죠. 뽑아내가지고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검사만. 시청은 누가 한다고요? 시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만 하는 거죠. 아닌 자만. 이렇게.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틀립니까? 여기에 피고인 들어가면 틀리고요. 여기에 CF요. 검사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신청하고 시청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신청 그리고 시청. 여기 딱 하나 차이에 하나. 이 하나에서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신청, 시청.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 조사 신청은 검사만. 시청은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우리 그 탄핵 증거는요 엄격한 증거력이 필요 없어요. 왜? 범죄 사실이나 그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간접 사실 인정에 위한 증거 아니기 때문이죠. 증명력을 올리는 것도 아니죠. 막 다운시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력이 필요 없습니다. 또 엄격한 증거조사 필요 없어요. 예, 엄격한 증거조사라는 것은 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 필요 없다고요. 법이 정한 증거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엄격한 증거능력, 엄격한 증거조사 필요 없어. 이렇게 해요.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지.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증거능력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증거법 내용은 이제 이 두 개죠. 이 두 개. 우리 앞에 증거법 개관도에 보면 이 두 개 남았어요. 자, 우리 증거를 조사해서 나온 이 증거들 있잖아요. 이 증거들에 대한 정명력 평가. 정명력 평가는 법관이 자유롭게 하죠. 자유 판단. 근데 이 자유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죠? 합리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례들이 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판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다른 별 문제집이든 또 어디든 간에 우리 교재는 이 정명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정말 실력권에 가 있는 친구들은 이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는 괜찮긴 해요. 한 90 이상 모의고사를 계속 쳐준다 하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선은 가능하죠. 됐죠? 오로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판단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심정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자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바로 이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적 확신에 이르러도 바로 이렇게 유죄로 못 가고 하나를 거쳐야 돼요.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보강 증거죠.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갑니다. 보강 증거. 이 자백을 보강할 만한 보강 증거. 이거는 우리 헌법에요. 자, 우리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거는 유죄 증거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백을 보강할 만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혹시나 있으면 허위 자백으로는 오판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또 자백 편중 수사에서 오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식 재판에 있어서라고 했죠. 그래서 정식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즉결 심판 절차라든가 소년 보호 사건 있잖아요. 소년 보호 사건. 이 심리에는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백관으로 인정해도 돼요. 근데 약식은요. 보강 증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약식은 있어야 돼. 우리 즉결과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의 경우에는 이런 정식 재판이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자백만으로 인정해도 되죠. 보강 증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보강 증거가 필요한 자백이라는 것은 어떤 자백이냐? 여러분 일단 그것들 메모 같은 거 딱 돼 있어야 돼. 자백 보강 법칙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맨 위에 제목 옆에다 셰퍼 적결과 소년 보호 사건 심리 보강 법칙 X. 적결과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적결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보강 법칙 X. 셰퍼 약식 보강 법칙 O. 약식은 보강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할게.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뭐라고요? 적결과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입니다. 약식은 보강 법칙이 적용돼요. 보강 증거 있어야 돼. 자, 보강을 필요로 한 자백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자백은 그러면 누구의 자백인데? 라고 하니까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지. 우리 헌법과 소송법에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돼 있거든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피고인의 자백. 그래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거 이거는 뭔데? 그 손 있죠, 손.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손 안에 있잖아요. 증거법상의 자백. 이런 부정행위자. 자, 뭔데요? 자, 지위 불문, 시기 불문, 장소 불문, 형식 상대방 다 불문. 그리고 하나의 범죄는 전부 또는 일반 인정해도 되고요. 심지어 조학사에 정해도 되는 게 바로 자백 보강 법칙할 때 자백이죠. 자백 배제 법칙할 때 자백이고. 근데 간이 공판 등하기 위한 자백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됐고, 자, 이런 자백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피고인의 자백은요, 방금 이야기 쭉 했죠. 이런 개념이어야 되고, 또 하나 증거 능력이 있고 또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이 돼요. 증거 능력도 있고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이에요. 자, 여기 봐라. 보강 법칙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여기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관문 통과해서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이 있어야 돼요.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관문까지 통과해야 돼. 즉 증명력까지 있는 자백일 때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다섯 번째 이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도 있고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일 때 그때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됐죠? 앞에 피고인의 자백, 그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손 안에 있는 바로 이 자백이고 이 자백이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 능력과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이 돼요. 만약에 내가 자백을 했는데 자, 그게 진술급권을 고지받지 않고 내가 자백을 했다. 그러면 뭔데? 여기서 탈락돼 버리죠. 진술급권은 고지받았는데 내가 진술을 행사하니까 막 내 몸을 갖다 막 비틀어. 막 전기 넣어주고 막 넣어준다며. 손톱 밑으로 살짝 집어넣고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 관문 탈락. 됐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어. 근데 세 번째 관문에 내가 사기형한테 했는데 내가 사기형한테 했던 그 자백을 담고 있는 서류 내가 뻥이다라고 했어요. 뻥이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지 못하죠? 결국은 진술급권 고지해야 되고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전법칙 예외 통과해야 되고 만약에 수사기관에 한 자백이라면 들어와가지고 증명력 이거 법반이 에이 못 믿겠어 하면 보강력 필요 없어요. 믿을만한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보강 증거 있으면 유죄로 가는 거죠. 예.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일 때 그때 보강력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공판전 자백, 공판전 자백 장소 불문이니까 공판전 자백도 보강력 필요해요. 자, 이게 됐고. 그러면 자, 공범자의 자백에 피고인 재판할 때 보강력 필요한가?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고요.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바로 보강력 필요하죠. 위에 피고인 자백에 보강력 바로 필요하잖아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범자의 자백 여기 칸에 있잖아요. 우리 필기 노트에 여기에 이제 공범자의 자백이 나오잖아요. 공범자의 이 말은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만약에 자백했다면 그 위에 칸에 피고인 자백에 보완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공범자의 자백 이 내용은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고 혹 공범자가 자백했을 때 이 말이에요. 보완증거 필요하냐? 누구 피고인 재판할 때 보완증거 필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 헌법과 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만 보완증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범자의 자백에는 피고인 재판할 때 보완증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공범자의 자백 X. 보완이 필요한 자백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어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기만 하면 바로 이 손안에 들어가는 이 자백을 말한다. 근데 이 자백이 증거능력과 증명력까지 갖춘 자백이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공범자 자백이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혹 공범자 자백했을 때 이것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간주 안 돼. 피고인 재판할 때 보완증거 필요 없어. 됐죠? 공범자의 자백은 보완증거 필요 없다. 결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보완을 필요한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딱 개념 잡았지?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자백을 했어. 그러면 이 자백에 대한 보완증거로서의 자격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완증거로 자격이 있는가? 자 이걸 본다.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보완증거 필요한데 보완증거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돼. 증거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가 된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백과는 독립 증거가 된다. 됐죠? 증거능력 있어야 돼. 그리고 독립 증거이어야 한다. 됐죠? 증거능력이 있고 자백과는 독립 증거이어야 한다. 그러면 자 증거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증거능력 이걸 뽑아내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 위수정은 돼 안 돼. 위수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증거도 돼 안 돼. 안 되죠. 전문 증거는 전무업체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잖아요. 전문 증거도 안 돼. 위수정도 안 돼. 단 전문 증거도 예외 규정 해당하면 보완 증거 되겠죠. 그죠? 예외 규정을 통과하게 되면 예외 규정 해당하면 그때는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보완 증거 되겠죠. 자, 위법 수입 증거는 보완 증거 안 됩니다. 증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수정은 보완 증거로서의 자격 없어요. 그리고 전문 증거도 전문 법칙 예외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완 증거 안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독립 증거에 대해 독립 증거. 여러분 보완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자백으로는 보완 못하는 거예요. 자백과는 독립된 별개의 증거일 것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독립 증거요. 자, 독립 증거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독립 증거들 쭉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밑에 로마자 1 수첩이요. 수첩. 자, 이거는 보완 증거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스리고. 자, 여기 공무원이 있고 재무 담당 이사가 있는데 자, 이놈이 돈을 줬고 뭐 특혜를 줬습니다. 대가성이 있어요. 뇌물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수첩을 CFO는 작성을 하는데 기계적이고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을 작성해요. 거기에 돈에 대한 사무처리 내역을 적습니다. 적법이든 위법이든 적어요. 여기 보니까 1월 5일에 공무원 뇌물을 줬다라는 말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수첩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CFO요 이놈이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돈 줬다라고. 그러니까 보완증거 필요하죠. 피고인이 자백했으니까 보완 증거로 혹 이 수첩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수첩은요 종이죠. 종이 안에 글이 담겨 있죠. 이 글 내용이 지금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는 증거죠. 그게 전문 증거예요. 전문서리입니다. 우리 전문서리는 종이는 3일부터 3일 후에 해당돼야 되지. 과연 몇 조일까? 315조입니다. 왜? 계속적 기계적으로 업무 통상 과정에 작성한 서리는 315조. 315조. 이거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증거력이 있죠, 이제 315조.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있어야 돼? 이거는 직법하게 수립했거든요. 그리고 전문 증거니까 315. 증거력이 있죠? 또 한 개 더. 독립 증거이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자백은요, 지위, 시기, 형식, 장소, 상대방 당 불문이고 조각사유 조항에도 자백에 해당되죠. CFO 지위도 괜찮거든요. 종이라는 형식도 괜찮거든요. 시기, 수사가 시작되든 시작되지 않은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건 자백으로 봐야 돼요. 돈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자백이다. 독립증거 아니다. 내가 법정에서 자백했다. 돈 줬다. 좀 수첩에도 돈 줬다. 자백 아니냐. 독립증거 아니다. 이거 보완증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학자. 우리 판례는 독립증거래요. 왜 독립증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적 기계적으로 그냥 지 사무처리 내역을 적었을 뿐이다. 이거는
내가 내 범죄를 누군가에게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돈에 대한 사무만 처리하면 가만 보니까 계속적 기계적으로 그냥 기재했네. 업무 처리 내역을 적은 것이지 이걸 자백했다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백은 아니고 독립증거다. 보강증거 된다는 게 판례 논리. 우리는 판례대로 기억을 할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이 밑에 자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접증거, 증황증거도 보강증거 된다라고 그 옆에 돼 있잖아요. 로마자 3에 간접증거, 증황증거도 보강증거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강증거 되는 판례군들이 여러분 핵심 정리서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보강증거 되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됐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보강증거는 여러분 조금 뒤에 볼 건데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만 담보해주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보강증거로 집어넣을 때 거의 대부분 자백의 진실성 정도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래 보강자가 다 됩니다. 거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인제부터 하는 내용이요. 자 이거죠. 여기에 갑은요. 갑은 이 갑이 꼴이 있는데 갑이 자백을 했습니다. 자 갑이 자백했으니까 보강자 필요하죠. 혹 공범자요. 공범자가 자백했어요. 이 공범자 자백이 이렇게 보강자로 들어올 수 있는가? 예,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죠.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자백은요. 나의 자백을 나의 또 다른 자백으로 보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자백을 갑의 또 다른 자백. 그러니까 갑이 2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보완한 증거로 1심 법정 자백. 또는 1심 법정 자백을 보완한 증거로 갑이 한 검찰, 경찰이 한 자백. 또는 자백을 들었던 조사자. 또는 자백을 들었던 조사 참여자. 또 자백한 내용을 범행을 재현하는 것을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자백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강자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고 나의 자백을 갑의 또 다른 자백으로 보강 못한다. 갑의 자백을 들었던 사람 보강자가 안 된다. 갑의 자백을 하는 것을 재현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 보강자가 안 된다. 이거는 갑의 자백을 갑의 또 다른 자백으로 보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자백을 을의 자백으로는 보강 가능하죠. 왜? 갑과 을은 독립된 객체니까. 갑의 자백과 을의 자백은 별개죠. 그러니까 갑의 자백을 을의 자백으로 보강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갑이 자백했죠. 보강력 필요하죠. 혹 공범자의 자백. 이것은요. 증거는 여기 있죠. 그리고 독립증거 맞습니다. 갑과 을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보강증거가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한번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갑, 을, 병. 자, 갑은요. 갑은 자백하고 있고 을은 부인하고 있고 병도 부인하고 있다.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다.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고 이네들이 하는 자백밖에 없다. 이네들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밖에 없다. 문제 이렇게 준다고요.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다. 이들의 법정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자백에는 증명력이 있다.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문제 줘요. 그리고 이들은 다 공범인 거죠. 그럼 한번 재판해봐. 이렇게 합니다. 재판해봐.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갑이 자백했습니다. 그럼 자백하니까 피고인 재판하니까 피고인. 갑이 자백했으니까 갑이 피고인이에요. 지금 갑을 재판합니다. 갑이 피고인이에요. 이놈 자백하니까 보강증거 필요하죠. 보강증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자백을 증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 자백의 증명력까지 있어도 결국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강 증거 없으니까 자백을 증거를 못하거든요. 보강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갑 재판 끝났고 이제 을 재판 해보자. 을이 부인하죠. 나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이 뭐라고 하노? 나는 을과 함께 범죄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정입니다. 을이 부인하고 있는 말을 믿든 그다음 갑이 을과 범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믿든 법관 지 마음인데 문제에 자백의 증명력이 있다라고 했죠. 자백의 신용성이 있다라고 문제에 주니까 이놈 유죄. 결국 부인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갑의 자백을 믿었단 말이죠. 문제 그렇게 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병 재판해 볼게요. 병은 부인해. 똑같죠. 근데 갑이 뭐라고? 나는 병과 범죄 범했어. 나는 안 했어. 라고 하지만 결국 자유심정으로 가서 자,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법관 마음인데 문제에 자백의 증명력이 있다라고 주니까 유죄. 그러니까 했다는 놈은 무죄가 되고요. 안 했다는 놈은 유죄가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자백 보강 법칙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유죄가 들어지는 이유는 자유심정주의의 결론이죠. 자유심정주의.
자, 그 다음에 자, 갑, 을, 병. 갑 자백하고 을 자백합니다. 자, 병 부인해요. 이 세 명은 공범인데 다른 일체 증거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에는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문제 줘요. 자, 그러면 재판해 봐. 자, 갑이 자백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보강 증거. 있어 없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럼 유죄. 자, 요럼 재판 끝났죠? 이제 요럼 재판 해볼게요. 자, 을은 자백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피고인이 자백하니까 보강제 필요하죠. 있어 없어? 여기 있네요. 갑의 자백은 을의 자백에 대한 독립 증거 맞죠? 을이 자백한 거 보강 증거로 갑의 자백은요. 을의 자백과는 독립된 거잖아요. 보강제 들어와서 유죄. 이제 병 재판 해볼게요. 병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병과 범죄 범했다. 또 을도 나도 병과 범죄 범했다. 나는 안 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정인데 문제에 자백의 증명력이 있다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자백에 증명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놈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놈 이상만 자백을 하면 전부 다 유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보강 증거의 필요 범위 여부라고 했는데요. 예, 보강 증거는요.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해 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백의 진실성 담보. 자백의 진실성 담보. 자, 여러분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보강 X. 오답을 건다면 그렇게 걸어요. 자백의 진실성 담보하는 정도면 촉하거든요. 오답은요. CF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보강 X입니다.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보강할 필요는 없어요.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보강 X.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보강 X. 진실성 담보.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 요하는 것은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있잖아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보강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보강제가 필요하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보강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보강제 필요하다. 근데 여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헷갈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강 증거는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진실성만 담보하는 정도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이 보강 증거는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백했을 때 이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해 주는 정도로만 담보해 주는 정도면 뭐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에는 보강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뭐 처벌 조건, 전과,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은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보강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과 몇 범이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인정할 수 있지 이를 보강하기 위한 증거는 필요 없다고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죠. 우리 전과나 확정 판결, 처벌 조건 이런 것들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강제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재수와 보강 증거. 여러분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각각 보강 증거 필요합니다. 실체적 경합범. 내가 A죄, B죄 두 개를 벌였다고 자백했어. 그러면 A죄 보강 증거, B죄 보강 증거 각각. 자, 필로폰이죠. 필로폰 매수죄와 필로폰 투약죄. 내가 두 개를 범했는데요. 둘 다를 자백합니다. 이때 매수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투약죄에 대한 보강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매수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되지만 투약죄에 대한 보강 증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판례. 그다음 포괄일죄요. 포괄일죄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포괄일죄 내가 상습범인데 5개의 상습 범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백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습범 포괄일죄죠. 포괄일죄 자백하면 개개 행위마다 보강제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포괄일죄는 개개 뭐뭐 해야 된다면 틀려요. 포괄일죄는 우리 포괄일죄 개개해야 한다는 거 틀린 거요. 포괄일죄 우리 앞에서 했지. 포괄일죄. 자, 포괄일죄 이런 것들은요. 개개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딱 한 개는 개개 뭐뭐 해야 된다는 게 옳은 게 있거든요. 자, 틀리는 거 4개. 뭐 포괄일제 공사일 특정할 때, 공사일 특정할 때 개개를 특정할 필요 없고, 공소시효 개개인마다 시효 기사는 다 틀리고, 공소장 변경 개개인마다 동시에 따진 다 틀리고요. 그다음 유죄 판결서에 유죄 판결을 할 때, 유죄 판결 때릴 때 판결서에 범죄를 적을 때 개개인을 적을 필요 없죠. 전체를 주면 되죠. 근데 딱 하나 개개가 옳은 게 바로 이거 상습범이요. 우리 판례 상습범 포괄일제 자백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강 증거는 개개인마다 보강 증거는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지? 보강 증거 없이 유죄를 때리면 이거는 여러분 상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공판조서의 증명력. 이거는 잘 물어보지 않아.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 자, 공판조서. 예, 공판조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그자? 법원 사무관 등이 매 공판기일마다 작성해, 그죠? 그리고 이제 공판조서는요. 다음 공판기일에 전에 그 조서의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에서 고지를 하죠. 근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도 고지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요. 고지를 하면 이의제기 가능하죠, 그죠? 이의제기를 하면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또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공판조서는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죠. 열람 등사를 청구하면 응해됩니다. 낭독 청구면 응해돼요. 열람 등사가 낭독 청구를 인정한 이유는 뭐 방어권 보장이죠. 그래서 열람 등사에 응하지 않으면 입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를 못해요. 공판조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재된 진술 또한 증거를 못해요, 그죠? 진술 또한 증거를 못해요. 그런데 원하는 시기에 열람 등사 못했는데 변론 종결되기 전에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변론 종결되기 했지만 내 방어권 보장의 주장이 있었다면 증거를 쓸 수 없는 거고, 없었다면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우리 공판조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공판조서에는 소송 절차에 관계된 부분과 그 다음 실체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유죄, 무죄에 관계된 부분. 그러니까 증거조사 같은 거 했을 때 그 결과는 유죄, 무죄에 관계된 부분이고, 뭐 인정심문을 했는가, 진술을 거부권 고지했는가, 출석했는가, 이런 거 다 적거든요. 이런 소송 절차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소송 절차에 관계된 부분은 기재가 된 대로 무조건 인정을 하래요. 왜? 공판조서 작성에 정확성 담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체적인 부분 있죠.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 여기에 기재된 진술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절차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대 인정하라고요. 공판기일, 소송 절차, 기재가 된 건 말이죠. 공판기일, 자 공판조서의 증명력, 그 우리 제목에다가 이런 거 적어놔도 좋겠네요. 공판조서의 증명력, 우리 제목에 공판조서 증명력, 이 증명력의 절대적, 자 다른 말로 배타적 증명력, 이렇게 위에 이런 절대적, 배타적 적어놔 좋은데요. 이런 것은 자 뭐라고요? 공판기일, 소송 절차, 기재된 것, 자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요 어느 부분만요? 공판기일에 소송 절차에 관계된 부분, 기재가 되었을 때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대로만 증명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배타적인 증명에 갖는 겁니다. 자, 공판기일, 소송 절차, 기재가 된 것만 절대적인 배타적인 증명력을 가져요. 일체 다른 증명 방법은 전부 다 배타 배척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다른 자료에 한 반정 허용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된다. 그러면 기재가 되지 않은 소송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자료에 한 증명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죠, 다.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그러면 다른 자료에 한 증명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자료에 한 증명이 있기까지는 자 기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송 절차가 없었다고 추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행하는 수송 절차라면 기재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했다라고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일단 했다라고 사실상 추정이 된다는 거. 통상에 하는 수송 절차는 적법하게 절차 행해졌다고 추정된다. 이게 한번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긴 해요. 아주 오래전에.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형식재판이라는 게 나오죠. 형식재판. 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증거법 끝나고 이제 법원이 마지막 종국재판 때리는 거죠. 법원의 종국재판이요. 법원의 종국재판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증거법 다 끝났잖아요. 자, 법원의 종국재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법원이 이제 마지막 재판 때리는 거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앞에 4개는 형식재판이라고 하고요. 뒤에 2개는 실체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형식재판은 소송 조건이 불구비 되었을 때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공소기각 결정이 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첫날에 했던 거예요. 자, 관할 위반 판결이 있고 연소 판결이 있죠. 처음엔 이것도 참 어려웠는데 그지? 어느 순간 이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그게 배우는 것 같아요. 뭐든 익숙해지면 참 쉬워요.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있고 유죄 판결이 있죠. 이렇게. 근데 요놈은 실체 재판 바로 앞에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면소 판결 사유 있잖아요. 실체면에 관계된 것을 소송 조건으로 한다 해서 이것을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요. 요놈들은 우리 절차면에 관계된 것을 소송 조건 한다 해서 절차적 소송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공소시효 결정, 어떤 거? 치사, 경범. 자, 보면서 할게요. 공소시효 결정은 언제 때린다고? 치사, 경범. 구교재는 추록집 보세요. 요 근래 이런 것들 좀 물어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공소시효 결정은 치사, 경범이요. 공소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 12, 13조. 이게 관할의 경합이죠. 관할의 경합. 자,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수개의 법원에 다른 법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경합에서 밀린 놈은 공소시효 결정하죠. 그다음 공작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때 공소시효 결정해요. 치사, 경범. 그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 거기에 맨 뒤에 EX에서 부도수표죄. 직업제시 길 경과 후 부도수표죄 직업제시기일 경과 후의 직업제시 경과 후 직업제시. 여러분 우리 수표가 부도를 내면 부도수표죄가 돼요. 그런데 이 부도수표죄가 되기 위해서는 수표에는 발행일이 있는데요. 이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업제시를 해야 돼. 금융기관에서 돈 주라고. 수표계획이 체결되어 있는 그 기관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근데 직업제시기일이 경과 후에 직업제시를 했다고. 직업이 거절됐어요. 부도수표죄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공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은 진실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죠? 여러분 수표는 발행일을 읽고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달라고 돈으로 주라고 이 종이를 돈으로 주라고 지급해달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10일이 지났다면 이것들은 부도수표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시효 결정이죠. 왜?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은 진실한데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다음 공소시효 판결 뭔데요? 공소시효 판결은 제법 다중고처입니다. 제법 다중고처.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준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되는데 이게 동동판이죠. 동동판.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되었을 때 공소시효 판결. 자, 공소 취소가 되면 공소시효 결정으로 끝나요. 그죠? 공소시효 결정으로. 그런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판력이 없잖아요. 여기 이 세 개는 기판력이 없죠. 1, 4부들이 없죠. 여기는 세 개는 기판력이 있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1, 4부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소 가능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중요한 증거. 공소 취소, 공소시효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이 됐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기소가 되면 그때는 공기판.
자, 거기 4번 보세요. 공기판의 4번.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시효 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 제기됐을 때. 여러분, 그대로 다시 기소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하여 재기소할 때도 똑같이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하죠. 변경하여 재기소할 때. A죄로 기소했다가 A죄 취소, 공소시효 결정. 다시 그대로 A죄로 기소할 때도 다른 중요한 필요하지만 A-죄로 변경해서 재기소할 때도 똑같이 다른 중요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주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했을 때, 고소 취소가 있는데, 친고죄 고소 취소. 그 다음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이에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반의사 불벌죄에 처벌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때는 공기판이죠. 그 다음 밑에 1, 2, 3, 4 조금 더 볼게요. 피모용자가 약식명령 송달받고 이에 대해서 정체판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가 출석하여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다. 여러분, 이때는 뭔데요? 우리 성명모용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용자가 피고냐 피모용자가 피고냐? 모용자가 피고이제 피모용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 형식적 부진정 피고의 지위를 가지게 돼. 이때는 어떤 재판?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따라서 공기판 때려서 배제합니다. 그 다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됐을 때, 여러분 소년법상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소년은 갖다 놨다면 우리 소년법에는 다시 기소를 못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다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기소는 소년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죄,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제법 다중고찰 때 법, 따라서 공기판. 자, 그 다음에 위법한 함정사, 우리 범위위반행 함정사를 통해 공소제기하면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따라서 공기판. 그 다음 비친고죄로 기소했다가 친고죄로 공장이 변경된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했네요. 우리 비친고죄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장이 변경됐어. 여러분, 비친고죄는 고소가 필요 없지만 친고죄로 바뀌면 고소 필요하죠. 이제 고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소의 초안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고소의 초안은 일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고소 없으니까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고소 없이 기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공장 변경으로 친고죄가 될지 검사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초안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긴 한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고소 초안은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공기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사시 폐지 확정이죠. 사시 폐지 확정, 사시 폐지 확정. 확정 판결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요. 확정 판결에 해당하는 것. 실체 판결, 유죄 무죄요. 면소, 약식, 적결,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도 전부 다 확정 판결에 들어가요. 확정 판결에 해당되는 것은 맨 뒤에 거기에 범칙금 납부의 경우 포함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기판력 발생.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이 발생해요. 다른 말로 일사부대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기판력, 일사부대리 효과 발생하는 재판은 바로 면소 판결의 확정 판결과 똑같아요. 면소 판결의 확정 판결에 해당되는 이 재판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기소하면 안 되죠. 기소하면 유무죄 심리 못해요. 그래서 면소 판결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소 판결의 확정 판결과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똑세임. 그 다음 확정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과태료, 징계, 외국 확정 판결, 공소기각, 결정과 판결료, 관할 위반 판결, 검사 불기소 처분,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정 판결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들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들이에요. 사면이라는 것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CF요. 특별 사면 안 됩니다. 일반 사면만, CF 특별 사면 X. 특별 사면이란 말 나오면서 면소 판결 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 됐죠? 특별 사면이 나오는데 면소 판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지문이 되게 길어도 특별 사면 딱 나왔죠? 면소 판결 X. 이것만 딱 가지고도 여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력, 우리 일사부대리 효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한다. 그 다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자, 의제 공소시효 25년도 마찬가지고요. 면소 판결. 그 다음 범죄 후에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이 폐지가 된 경우 이때도 면소 판결로 종결합니다.
자, 이제 형식 재판들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무죄, 유죄, 실체 재판. 그 중에서 무죄 판결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요. 무죄 판결은.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무죄 판결은 중요성이 낮은데 유죄 판결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죄 판결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형식 재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는 출제 빈도는 아주 낮아요, 낮기는.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낮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 본다면 우리 형식 재판 사유들 딱 기억하고 있고 유죄 판결서의 이유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이어서 또 하는 걸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뭐 언제든 끝나겠죠. 뭐 내가 놓은 것도 아닌데 나는 뜨뜻해요. 뭐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오늘 뭐 좀 헛소리 했나? 쬐금했어? 야, 몇 분이나 했는데 내가 한 3주 했나?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자, 잠깐만 우리